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가 $50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50가 중요한지, 그래서 왜 26년부터는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승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 증시가 크게 엄청나게 좋았다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이제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숨 돌리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유지하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어쨌든 아이온큐가 이 $50 근방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 옵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이온큐가 당시에 이제 옵션으로 보는 아이온큐 전망을 파헤친다고 했는데 50에 50 구간에서 가장 강한 뭐가 있다, 체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36, 57 이 사이를 열어두고 $50를 강하게 방어하려 할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시장의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마표를 통한 이제 보통의 이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이온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느냐를 봤을 때 현재 보면은 이게 음의 감마입니다. 음의 감마고요. 이게 양의 감마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매도세고 이렇게 가면 이게 매수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바로 직전 옆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게 음의 감마예요. 음의 감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공식이에요. 이제 이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실시간으로 변하기보다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준점 중심으로 다시 봐야겠지만, 기준점을 중심으로써 여기가 음의 감마다. 그러면 이 마켓 메이커스의 포지션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옵션에 따라 이 포지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이다 보시면 좋은데, 이 포지션이 뭐가 된다? 이 포지션이 이제 음의 감마의 영역에서는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양의 감마. 만약에 지금 이 기준점이 여기 있는데 뭐 하기 시작했다. 기준점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렇게 양의 감마였다라고 하면은 달라지겠는데, 지금은 음의 감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기준점이 이제 있고 이제 음의 감마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 무너져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음의 감마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반대로 매수 압박을 강해요. 가하면서 다시 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하방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 이 지금 아이온큐를 대략적으로 $50 정도쯤에는 맞춰놓는 베팅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옵션 마감일을 앞두고서의 흐름을 봐도 알겠지만, 자, 현재 이런 체결량을 보면 체결량을 보시면은 50을 앞두고서 이제 더 이상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50 근방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를 만한 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콜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냥 지금 이제 이거를 놔두고 보니까 50 구간에 맞추려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차이, 이제 정리한다라는 거죠. 정리.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체결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현재 50을 강하게 맞춰놓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흐름의 기대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현재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어제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주가가 급등락하잖아요. 급등락하다가 받쳐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향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되냐고 하면은 이런 이 콜에 대한 옵션 메이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방 흐름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콜에 대한 이런 흐름이 그래도 들어온다라는 거는 특히나 보다시피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평탄화까지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격 매수의 느낌이 아니라 누적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신규 콜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풋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완만하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풋에 대한 포지션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콜에 대한 포지션 변화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풋에 대한 매도 물량도 갑작스럽게는 손절 물량 도망가자가 아니라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 물량으로서 받치니까 아이온큐가 급락할 거야 베팅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지 개념으로 베팅했던 물량들이 이제 털어내는 모습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은 아이온큐를 뭐 하려고 하느냐?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맞춰 놓으려는 모습이다? 옵션 만기일까지는 50달러에 적어도 맞추려는 모습의 흐름을 지금 옵션상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50달러가 왜 의미가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적으로 봐도 그냥 딱 의미가 있는 구간대가 되죠. 정확히 50달러보다는 약간 49.5달러 정도. 이게 지금 뭐예요? 전에 있던 저항대 터치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아이온큐를 50달러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를 지켜냄으로써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50달러를 못 지킬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온큐에 대한 매도세를 더 그냥 하방에 대한 베팅을 해야겠죠. 왜? 이런 걸 무너뜨리면은 폭락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아이온큐를 뭐라 보느냐? 50달러를 지켜냄으로써 오히려 26년도에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고점대를 터치해주고 지켜내고 반등. 근데 이게 아이온큐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리게틱 컴퓨팅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음의 감마죠. 반대로 한다 했죠. 반대로 여기 빠지면은 자동 매수세로서 받쳐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은 자동 매도로서 이제 또 떨굴 거예요. 그래서 약 24 정도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24가 또 어디냐고 하면은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전에 있던 고점 지켜주는 구간이죠. 24, 25. 그래서 전에 있던 구간대 지켜내면서 뭐 해줘야 될 구간. 전고점 때 지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24 아니면 25. 전고점 때 지키고 반등 나오는 그런 패턴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는 바로 옆이 뭐였어요? 양의 영역이죠. 양의 영역은 뭐 한다? 빠지면 매도 압력, 오르면은 매수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럼 실스크 같은 경우도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더 오를 거다라는 힘과 더 빠질 거다라는 힘이 같이 공존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다? 얘는 차트적으로 이제 전고점대를 지켜내려고 하면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전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거고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옵션을 지금 베팅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어떻다? 자 양의 감마가 바로 앞에 있고 빠지면은 매도로서 같이 하락하고 오르면은 매수로서 같이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지금 어디에 설정돼 버렸어요? 거의 28, 30 거의 아래로 한 20, 22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죠. 그래서 한 28, 이 구간까지는 올려놔도 괜찮은 거고 빠져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지금 옵션이 100% 그 가격대를 결정하지는 못해요. 늘 얘기했지만 옵션이란 건 뭐다? 방향성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근데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게팅도 그렇고 실스크도 그렇고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다 뭐하고 있다? 전고점을 지켜내는 전고점 지지 구간의 패턴을 뭐하고 있다? 패턴을 기준값,
기준값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옵션 만기가. 그럼 옵션 판매자들은 뭐예요? 옵션을 산 사람들은 전고점대를 지켜내는 흐름을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지금 12월에는 양자 컴퓨터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26년도에는 전고점대를 지켜내는 패턴을 통한 상방 흐름. 그래서 뭐다? 상승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12월에 다이렉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흐름을 지켰을 때는 26년도에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흐름이다 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은 오히려 26년도가 더 기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장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양자 드라이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틱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 그래서 예산도 2019년도 대비 2배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제 또 재승인 법안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공군이라든지 이런 계약도 잇따라 체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스타트업 투자 사례 주목하면서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양자 주가 성장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26년도는 조그마한 이슈가 나와줘도 양자 컴퓨터 관련 애들을 강한 상방 랠리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숨고르기 하고 있다. 26년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시황에 대한 전략도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미국 주식도 지금 뭐 계속해서 관심 종목 이렇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바로 올려드렸던 어방그로라든지 넷캐피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10% 이상 시가가 말실퍼 뭐 한 30% 가까이도 수익이 났겠네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미국 주식도 장전에 제가 뭐 이런 관점으로서 뭐 리포트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무료로서 운영되는 부분들 공짜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